소설 인간혁명 7권 제1장 비상. 실천은 종교의 생명이다. 실천이라는 맥맥이 이어지는 생명을 잃은 종교는 이제 완전히 썩을 수밖에 없다. 꾸준한 실천을 관철하는 참된 종교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역사까지도 틀림없이 전환할 것이다. 입종 700년제를 마친 뒤 창가학회가 급속히 발전한 이유도 그야말로 그 본격적인 실천 덕분이라고 해야 하리라. 1953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사실 이때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해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연초에는 불과 2만 세대이던 조직이 1953년에만 새로이 5만 세대가 입회해 무려 7만 세대를 헤아리게 되었다. 1953년 연초, 도다 조세이의 결의 또한 예사롭지 않은 엄격함을 느끼게 했다. 도다의 흉중에는 획기적인 수많은 계획들이 간직되어 있었다. 새해 첫 등산의 1월 2일 밤, 총본산 니쿄보 2층에는 순회 간부가 모여 있었다. 한 해 동안의 행사 계율을 검토하는 회의였다. 방 2개를 이은 회의실은 긴박한 열기로 가득 찼다. 도다를 둘러싸고 자연스레 반원을 그리며 앉은 최고 순회진은 행사 계율을 설명하는 기획부장 고니시 다케오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4월 19일 남자청년부 제1회 총회, 4월 28일 오중탑 복원기념 법요, 5월 3일 제8회 총회, 2월 28일 제2기 교학부원 임용시험,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학예 강습회, 이어서 8월 5일부터 열흘간 학예 지방지도. 기획부장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도다가 말했다. 올해 학예 지방지도는 지난해보다 간부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다. 오사카, 나고야, 규슈 외에 올해는 홋카이도에도 간부를 파견하고자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작전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돈에 구애되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학회 조직도 갖추어졌다. 전쟁 후에 신흥 교단이 급속히 성장한 이유는 도시보다도 지방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신흥 교단을 추월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올해만큼 중요한 시기도 없겠지. 올해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성장한 지부는 모두 지방에서 크게 발전했다. 가마타도, 수루미도, 스기나미도, 이다치도 모두 그렇지 않은가?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각 지부의 지방 거점을 잘 주시해 주기 바란다. 지방 통감 부장은 잘 검토해서 오늘부터 계획을 확실히 부탁하네. 지방 통감부는 도다의 원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광선 유포의 새로운 전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에 새로 설치되어 하라야마 고이치가 지방 통감부장에 취임했다. 도다는 하라야마를 뒤돌아보며 잊지 않고 거듭 주의를 줬다. 알겠는가? 치밀하게 머리를 써야만 사람을 인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조직을 원활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네. 통감부는 조직체의 중심이다. 말하자면 조직 과학 연구기관이라고도 해야겠지.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하라야마를 향했다. 하라야마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나란히 앉아있는 지부장들에게 말했다. 통감부의 일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해도 여러분의 협력이 없으면 본부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지도의 계획을 위해 먼저 각 지부에서 전국의 현, 시, 읍, 촌별로 정확한 세대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인사를 하러 사람이 왔는지
리쿄보 현관에서 흥겨운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하라야마가 차분한 모습으로 말했다. 조직 구석구석까지 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부의 통감 작업은 엉성한 면이 많아 난처했습니다. 힘들다, 귀찮다고 할 만큼 활동은 꾸준히 축적해야만 위대한 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부의 광선 유포를 방해하는 통감이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만사를 정확히 하고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몇 해 전부터 학회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흉중에 간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센다이나 오사카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아직 미약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도다의 구상 속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도시에 지부기가 벌럭벌럭 나부끼는 시대의 전경이 또렷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1953년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 도다의 뇌리에만 존재하는 모습이었다. 고니시 기획부장이 다시 주요 행사를 설명했다. 7월 26일 여자청년부 제1회 총회, 11월 22일 제9회 본부총회, 12월 20일 남자청년부 제2회 총회. 고니시는 설명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개요입니다. 각 지부에서는 이 개요에 맞춰 1년 행사를 기획해 주십시오. 올해는 바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그만큼 풍부하게 기획하여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좌담회나 교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한 기획으로 요령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행동은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효과가 없는 행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는 실천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지난 몇 해 동안의 수건 사업인 학회 본부 건물을 구입하는 건도 올해야말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한층 전진하는 전망에 따라 순회 간부들은 마음을 새로이 했다. 광선 유포는 이제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 격렬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음을 깨달아야 했다. 연초의 긴장과 결의가 모든 이의 가슴에 솟아올라 구름처럼 뒤덮이고 있던 망설임을 쫓아버렸다. 시계는 오후 8시를 지나고 있었다. 도다는 웃음을 띠며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의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조촐한 새해 축하 연회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도다가 엄한 표정으로 기요하라 가스에게 말했다. 본부 인사를 발표하게. 모두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일인가 하고 기다리는데 기요하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시카와 유키오, 고이와지부 지부장에 임명함. 이시카와 에이코, 고이와지부 지부 부인부장에 임명함. 이리에 지사코, 청년부 여자부장에 임명함. 야마모토 시니치, 청년부 남자 제1부대장에 임명함. 이시무라 히사코, 청년부 여자 제2 부대장에 임명함. 간결한 전달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전진을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기요하라의 큰 목소리가 멈췄다. 나란히 앉은 간부들도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고이와 지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동이었다. 지금까지 지부장을 맡고 있던 도미야마 이사쿠는 간사가 되고 청년부 남자 제1부대장이었던 이시카와 유키오가 지부장이 되었다. 신임 여자부장에는 이리에 지사코가, 남자부 제1부대장에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각각 발탁되어 임명되었다. 참으로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하루 전인 원단에 니시칸다에 있는 본부에서 모두 상쾌하게 근행할 때도 도다는 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도다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지난해는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또 열심히 분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회의 큰 기둥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들입니다. 도다는 광선 유포에 목숨을 바치고 이미 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올해는 지방도 대대적으로 개척해야 하고 이미 시작한 일도 많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쪼록 광선유포를 위해 단단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쿄역을 출발해 총본산으로 갔다. 많은 간부와 함께 탄 기차 안에서도 도다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이즈미다 다메에게 어서를 읽게 하고 가만히 듣던 도다였다. 총본산에 도착한 다음에도 기요하라 가스에게 언제 본부 인사를 받아쓰게 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고이와 지부라는 큰 기둥의 이동이었다. 이름이 호명된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도다는 도미야마에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고이와 지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학회는 급속히 전진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 도미야마군, 이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선배로서 대지부의 간사가 되어 신임 지부장인 이시카와를 보좌해주게.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자네의 신심은 이미 장래성이 없는 것이다. 용기 있는 신심으로 인생을 열도록 하게. 엄한 지적이었다. 1951년 8월 도미야마는 이즈미다 선임이사의 뒤를 이어 지부장에 취임했다. 당시 고이와 지부는 A급 지부로 그 활약이 대단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현재 지부의 순위가 7위로 전락했다. 그 정체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도미야마는 고지식한 면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발버둥 쳤음에 틀림없다. 그가 혼자서 고민하는 사이에 사태는 조금씩 악화되었다. 도다는 그 점을 우려하면서 질타와 격려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깊은 고뇌에 빠져버린 도미야마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잃었는지 재기하겠노라고 발심하기보다는 지부장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다는 깊은 우려에 잠겼다. 도미야마도 아끼는 제자이지만 고이와 지부의 2,000수백 세대의 지부원 전원이 더욱 소중했다. 그 지부원들이 이미 도미야마를 따르지 않게 되고 말았다. 지부원들은 매력이 없다, 생기가 없다, 포용력이 없다, 이렇게 엄하게 말했다. 조직은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중심자가 힘을 잃고 신뢰와 존경을 잃을 때 조직은 침체되고 괴멸할 수밖에 없다. 도다는 서거하는 날까지 인사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자주 말했다. 도다는 지난 가을부터 고이와 지부의 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는 심정이었다. 도다는 사색했다. 아니, 깊이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덧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인정이 많은 도다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도미야마를 간단히 해임하는 일에 대해 일종의 저항감을 느껴 하루 이틀 미뤄왔다. 하지만 1953년 1월을 맞이해 약진하는 창가 학회의 전망을 가슴에 그릴 때 도다는 이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이시카와 유키오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라고도 생각했다. 도다는 이것을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청년부 간부인 이시카와도 곧 28살이 되고 슬슬 고생시켜도 좋을 만큼 성장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그의 부인 이시카와 에이코를 고이와 지부 부인부장에 임명하여 젊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고이와 지부도 새롭게 약진할 것이다. 도다는 이렇게 기대했다. 어쨌든 남녀 청년부 출신인 두 사람이 지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지휘할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했다. 제1부대장 후임에 야마모토 신이치를 임명한 까닭은 이제는 슬슬 신이치를 제1선에 내놓을 때가 왔음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신이치에게는 특히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 이미 기근도 충분히 무르익은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결단이었다. 1월 2일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25번째 생일이었다. 그날 저녁 신이치는 임명을 받았다.
신이치는 늠름하게 이 한 해를 끝까지 투쟁하겠노라고 각오를 새로이 했다. 비판력과 탐구심에 불타는 청년들을 이끌고 과연 어디까지 투쟁할 수 있겠는가?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철저한 투쟁을 굳게 결의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곤혹스러움도 없었다. 미래를 향한 젊디 젊은 도전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신이치는 완벽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비상하고 있었다. 도다는 인사 발표 직후 고이와 지부의 신구 지부장 교대식과 제1부대 신임 부대장 취임식을 조속히 개최하라고 명했다. 오늘 이렇게 결정한 이상 곧바로 태세를 정비하고자 한다. 언제 하겠는가? 도다가 재촉하자 이시카와가 대답했다. 도쿄로 돌아가 지부의 모든 회원에게 통달해야 하므로 10일쯤에 했으면 합니다. 10일? 너무 늦다. 하루하루가 진검승부다. 될 수 있는 한 앞당겨서 나를 정하게. 지부의 회원에게 통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5일은 어떤가? 5일로 하게. 신이치 쪽은 6일로 하게. 엄명이었다. 2일 저녁의 발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간부 외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5일의 교대식을 반드시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카와가 당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총본산에는 지구부장과 반장이 대부분 와 있는 셈이었다. 그날 저녁 곧바로 고이와 지부의 등산자들에게 인사발령과 5일에 지부장 교대식을 연다고 전달했다. 새로운 움직임을 알게 된 동지들이 밤늦게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며 준비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다 주세이는 4일 쾌청한 총본산을 뒤로하고 귀경했다. 이튿날 정오, 도다는 지부장과 부대장 등의 순회 간부를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중화요리집에 초청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다. 참석자의 왕성한 식욕은 차례차례 나오는 큰 접시를 척척 비워갔다. 그리고 신년회가 무르익자 노래가 시작되었다. 산사 시구레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히에스키 부시, 다바로 자카를 멋지게 부르는 명창도 많았다. 그 중에는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윽고 청년부 나카미치 아키오가 혼자 일어서서 귀에 익지 않은 노래를 탁 트인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남성적인 강함과 함께 격조 높은 비애를 느끼게 하는 선율이었다. 기산 비추에 바람이 일어 지는 어두운 오장원 영로의 방울도 슬퍼하노라. 양초 쌓여 말은 비육하여도 촉군의 깃발 빛이 없도다. 고각의 소리도 지금은 고요. 승상병세 깊어가도다. 승상병세 깊어가도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노래는 도이 반스이가 지은 성락추풍 오장원이라는 시로 제갈 공명이 만년에 겪은 고충을 노래한 명작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전날 4일 저녁 홀로 도이 반스이의 시집을 펼쳤다. 그때 일찍이 좋아하던 이 오장원이 번쩍이듯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이치는 격조 높은 슬픈 음률에 매료되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날 밤 동지 7명이 신이치에게 달려왔다. 제4부대 간부장이던 신이치가 제1부대장에 취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축하하러 달려온 것이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전고를 대접하면서 오장원을 상기하며 낭독했다. 나카미치 아키오가 오장원의 노래를 알고 있다고 했다. 모든 참석자는 나카미치의 노래에 맞춰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다. 시도 좋지만 가락도 좋군. 누군가가 감탄하여 말했다. 신이치는 시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설하여 들려주었다. 제갈 공명이라는 영웅의 심정을 참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제갈 공명의 병은 깊었다.
아군은 싸움에 지고 적에게 제갈공명의 병이 알려지면 안 되었지. 병든 그의 가슴에 오가는 것은 불리한 전황과 선왕의 깊은 신뢰, 그리고 한나라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네. 전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생각할 때 왕도를 제일로 여기는 제갈공명은 참으로 괴로웠다. 그리고 20여 년 전 선왕을 섬기기 이전에 저 평화로운 날들이 그립게 떠올랐다. 제갈공명은 지금 가을바람이 부는 오장원에서 병을 앓으며 장렬한 고충고심의 마음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천지는 유구하다. 모두들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깊은 무엇인가가 방 안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이치는 넘쳐 흐르는 심정으로 이 명시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문득 어떤 생각에 도달했다. 이 시는 광선유포를 향해 홀로 나아가는 의연한 도다 선생님의 심정과 어딘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신이치의 생각은 함께 앉아있는 모두의 마음에도 전해졌다. 참다운 동지의 마음은 곧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울리는 법이다. 지금 청년들의 가슴이 뜻하지 않게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은 어느새 신이치의 심정과 감흥했기 때문이리라. 신이치는 나카미치에게 말했다. 이 노래를 도다 선생님께 꼭 한번 들려드리자. 나카미치군, 자네가 노래를 부르게 부탁하네. 그런데 자네는 이 노래를 잘 알고 있군. 육군 유년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어쩐지 마음에 드는 노래라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게 앳돼 보이는 나카미치가 수줍은 듯 이렇게 말했다. 신이치는 이어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제갈공명의 일념은 무서우리만큼 숭고하고 순수했음이 틀림없다. 그가 죽은 뒤에도 이른바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다를 도망가게 했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는 것도 공명의 강인한 일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흡족한 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어질 때 신이치가 나카미치에게 말했다. 내일 신년회에서 선생님께 반드시 이 노래를 들려드리자. 그때까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나카미치 아키오가 신년회에서 오장원을 불렀다.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는 노래를 듣는 도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꿈에도 잊지 못할 선왕의 임종시 남긴 말씀 황공하여서 이 마음을 바쳐서 몸을 다하여 고난 속의 충성은 몇 회이던가. 가을잎 떨어지는 비바람 속에 거수가 한번 쓰러진다면 황실의 운명 어찌 되리요. 승상병세 깊어가도다. 수십 명의 순회 간부는 이 음률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한문투의 말이 많이 당혹스러운 듯 했다. 무슨 노래인가 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도다 조세이만큼은 가을잎 떨어지는 비바람 속에 거수가 한번 쓰러진다면의 대목에 이르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고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듯했다. 천하의 파란 미흡하여서 민생은 비참하고 하늘은 울고 언젠가는 맞으리 태평성세를 한가한 마음은 충몽이런가. 천하의 군웅들 모두 일어나 중원쟁패를 다투었으나 그 누구 성도를 이어받으리 승상병세 깊어가도다. 아, 남양의 옛 초려 20여 년의 옛날에 꿈은 결코 안녕하리까. 지략 쌓고 덕은 숨기었으나 전원의 백성과 사귄다면 왕좌의 재능이 뛰어난 자도 오직 한국의 양보음 승상병세 깊어가도다. 도다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 노래한 많은 노래 중에서
이렇게까지 가슴을 격렬히 두드리는 노래는 없었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은하는 맑고 별은 높고 신비의 빛으로 감추어져서 천지를 희미하게 빛날 때 무량의 회상 어찌하리요. 천대의 후 지금도 역시 그 이름 향기롭다 제갈량. 나카미치의 노래는 끝났다. 도다는 홀로 통곡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추운 1월의 조용한 거리로 여정이 흐르는 듯 했다. 모두 박수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있었다. 도다의 모습에는 감동했지만 노래에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 도다는 무엇인가 연상하면서 나카미치에게 말했다. 좋은 노래다. 다시 한번 들려주지 않겠는가?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가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은 높고 낮게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낭랑하게 울리던 노래가 끝났다. 도다는 두 사람을 재촉했다. 한 번 더 불러보게. 두 사람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기 시작했다. 도다도 흥얼거렸다. 어느새 사람들은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더욱 커졌다. 강한 향기가 가득한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도다 주세이는 한 줄기 두 줄기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한 번 더 하고 다시 부르게 했다. 결국 노래는 6번이나 반복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동이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될 때쯤 홀로 그 마음을 완전히 통찰한 도다가 넓은 이마를 들더니 말했다. 자네들은 이 노래의 진정성을 알겠는가? 결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내게는 하늘을 향해 외치고 땅에 엎드려 슬퍼하는 공명의 통렬한 목소리가 절절히 들려온다. 누구라도 좋으니 감상을 말해보게. 엄한 어조였다. 모두 복잡한 분위기에 짓눌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르겠는가? 모를 테지. 도다는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노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노래의 정신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알 수 있어도 그 노래의 정신을 알 리가 없다. 이 시는 제갈공명이 죽음에 처했을 때의 고충을 노래하고 있다. 아마도 괴로웠을 테지 라고 생각하면 역시 그 정도의 세계의 노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호소하는 제갈공명의 심정은 단지 그런 감상만이 아니다. 사명에 서서 사명을 자각한 인간의 책무와 괴로움이다. 제갈공명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에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도다는 차츰 자신의 세계로 다가갔다. 게다가 공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단의 절벽 위에 목숨이 되었다. 아군의 군세는 패전의 연속이었다.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항 같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체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지금 죽어야 한다. 아무런 말 없이 잠잠히 홀로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다는 공명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오버랩하여 말한 뒤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때 공명이 세운 일념은 오늘날에도 역사에 계속 살아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까닭은 이 예리한 일념이 내게 감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먼저 처음 1절은 극도로 피폐해진 종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누가 그것을 진심으로 걱정했는가? 승상은 대체 누구인가? 그 다음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대성이님의 유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신명을 바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수가 일단 쓰러진다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나도 지금은 병투성이가 되어 살고 있는 몸이다. 내가 한번 쓰러지면 광선유포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있지만 다른 그 누구도 그것을 자각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지금 쓰러질 수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이다. 간절한 말이었다. 지극한 외침이었다. 이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들은 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부끄러워하며 듣고 있었다. 감전이라도 된 듯 열심히 듣고 있었다. 다음에 천하의 파란 미흡하여서 라고 읽지만 지금도 옛날과 변함없는 난세이다. 민중은 신도 부처도 있을 리 없다고 하며 고통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광선유포로 실현된 세계 평화도 우리는 상상 속에서는 그려볼 수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그것도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야심과 음모를 마음껏 행하는 많은 지도자는 볼성사납게도 중원에서 사슴을 쫓듯 다투고 있다. 그 중에 참된 평화와 낙토를 구축하겠노라는 숭고한 결의에 서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잔혹하고 비정한 싸움이 난세의 원리라는 것이다. 다음은 남양의 옛 초려라는 구절이다. 제갈공명은 무엇이 좋아 촉의 재상이 되어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가 20여 년 전처럼 남양에서 농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농담도 하고 피리를 불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백성을 구제하려면 그런 생활도 용납되지 않았다. 나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기까지는 마음껏 일하고 술도 마시면서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보려고도 했다.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무엇이 좋아서 자나깨나 엄한 사명을 실현하고자 뼈와 살을 깎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도 불가사의하다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도다는 제자들을 감싸며 자신의 깊은 심경을 계속 말했다. 가사의 설명은 그 누구 성부를 예측하리요. 생사를 다한 그의 정성. 바라보니 은하 별이 밝도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갔다. 이 가사의 뒤에서 오가는 것은 그야말로 도다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 부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야심 따위와는 전혀 다르다. 시대를, 괴로워하는 민중을, 모든 중생을 영원히 근본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평범한 동기 따위로는 생각할 수 없는 대사업이다. 나는 이 이상의 대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다. 그 성공 여부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몸을 던져 광선유포에 정성을 다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지금 내 심중을 도대체 누가 이해하겠는가? 내 고독은 여기에 있다. 나는 범부이다. 대성이님만이, 어본조님만이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다시 큰 용기가 솟아오른다. 내게는 그것밖에 없다. 평상시의 도다와는 달랐다. 가슴속 깊은 곳을 토로하는 이야기는 공간을 울리고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통일시켰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마음까지 응시한 듯 했다. 오정원 가을은 삼경, 복풍은 불고 이슬은 울고 라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제갈공명은 결국 죽게 되는데 슬프게도 사명의 좌절을 노래하고 있다. 공명의 이름은 확실히 천대 후까지 남게 되지만 좌절은 좌절이다. 공명에게는 좌절도 용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좌절이 용납되지 않는다. 광선유포의 대업이 좌절되면 인류의 장래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 대업을 수행해준다면 나는 언제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누구 안 사람도 없다. 여러분을 아무리 신뢰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아무리 괴로워해도 싫어도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나는 무거운 사명에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이 몸을 던져 완수할 수밖에 없다.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오로지 대성이님이 조람하신다는 확신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로소 수희의 눈물도 흘러나온다. 오늘 저녁 오장원의 노래가 내 심중을 참으로 가깝게 표현해 주었기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조금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그럼 다시 한번 부르지 않겠는가? 솔직했다. 과장도 없고 위선도 없다. 맑은 감정이 사람들을 뒤흔들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오장원의 노래가 울렸다. 노래의 마음과 도다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깊은 감개에 잠겨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만히 눈물을 참는 사람도 있었다. 도다는 가만히 명상을 하면서 그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노래를 음미하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부를 필요가 없었다. 신년회는 이렇게 오장원의 노래를 부르고 오후 4시 반에 끝났다. 아니, 그야말로 새해를 이 노래로 시작했다고 해도 좋았다. 이날은 다음 회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부터는 조센사에서 고이와 지부장 교대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도다는 북풍을 헤치며 무코지마로 갔다. 오후 5시 30분 정각. 모여든 고이와 지부 회원들은 이미 본당을 가득 메웠다. 갑작스러운 지부장 교대식에 그들은 불안과 기대를 안고 도다를 맞이했다. 교대식은 지부기 반환부터 시작되고 박수 속에서 신임 지부장 이시카와 유키오에게 지부기가 수여되었다. 이 지부기를 욕되지 않도록 분투하게. 도다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전임 지부장 도미야마 이사쿠의 감개 어린 인사, 신임 지부장 이시카와의 취임 결의, 이즈미다 고토 총지부장 등의 간부 인사에 이어 마지막 도다가 연설대 앞에 섰다. 도다는 지부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도미야마 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실제로 보면 눈물겨울만큼 계속 활동했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구부장도 반장도 아무도 함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이번에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고이와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도다의 온화한 오조는 어느새 급변하여 격앙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고이와는 침체되었지만 가마타 지부는 반대로 크게 성장하여 기세 등등합니다. 인재가 속속 육성되어 아무리 본부로 뽑아 올려도 그래도 가득 넘칩니다. 이렇게 되면 지부 내 공덕이 충만해집니다. 그에 비해 고이와는 활기가 없는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지구부장과 반장은 오늘을 기회로 크게 분발하여 생활을 혁명하고 빨리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회장인 내게 부응하려면 가마터처럼 광선유포를 짊어질 수많은 인재를 육성하십시오. 왕자의 마음으로 투쟁하십시오. 고이와여 일어서라. 이 각오, 이 결의, 이 정열이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미 내 제자가 아닙니다. 또 지부장에게 푸념 따위나 하고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장내를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줄지어 앉아있는 간부들은 폭포수에 얻어맞은 심정으로 듣고 있었다. 1953년이라는 한 해의 시작 즈음에 도다는 정체에 빠진 한 지부를 비약시키고자
온 힘을 다해 새로운 포석을 깔았다. 짧은 시간이었다. 오후 6시 반에 회합이 끝났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이튿날 1월 6일 저녁, 청년부의 새로운 인사에 따른 취임식이 이케부쿠로에 있는 조자이사에서 열렸다. 청년부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6시 30분 정각, 사람들은 본당을 가득 메우고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쾌청한 날씨였다. 도다는 기분이 무척 좋은 듯 웃음을 머금은 채 회합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다. 야마기와 남자부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기요하라 지도부장이 인사발령을 발표하고 부대기 반환과 수여가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의 손에서 남자부 제1부대기를 넘겨받았다. 여자부 제2부대기는 이시무라 히사코에게 수여되었다. 부대기를 드높이 내건 사람의 긍지와 책임의 무게가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스며드는 듯한 수여식이었다. 청년들의 정열은 틀림없이 감투의 역사 속에서 이 부대기를 찬연히 빛낼 것이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인사에서 이렇게 외쳤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동하지 않고 강고한 신심과 실행력으로 일어서서 도다 선생님이 대승리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결의입니다. 이 외침은 스승을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젊디 젊은 청년 제자의 사자우였다. 신이치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순간 도다는 아래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했다. 도다는 장중보옥을 마침내 정식 무대에 내놓았다는 긍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다. 신이치도 드디어 부대장인가? 내 옆에 붙잡아둘 시기가 끝났구나. 다이토 상공의 실적도 순조롭게 늘고 있고 이제는 신이치가 학회에서 마음껏 활약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광포의 승패를 결정지어야 할 해이다. 어쩔 수 없구나. 사업적인 면에서도 고생을 무척 시키고 말았지만 그 노고를 모두 참고 견뎌주었다. 이번엔 광포의 제1선에서 노고해야겠구나. 오늘은 상쾌하게 비상하는 날이지만 보금자리를 떠나는 아이들은 역시 부모에게 쓸쓸함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인가. 사실 신이치는 1949년경부터 시작된 도다의 사업 실패로 직원 대부분이 떠난 속에서 홀로 남아 고군분투했다. 문자 그대로 8면6비의 활동을 계속해야만 했다. 병약한 신이치인 만큼 그 투쟁은 이중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 때문에 학회 활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도다는 신이치를 진심으로 신뢰했다. 아니, 신이치가 없으면 안 되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이치를 일종의 퇴전자로 단정하고 비난을 퍼붓는 자조차 있었다. 어쨌든 신이치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도다의 사업을 지키는 일이 광선유포라는 위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했다. 괴로운 확신이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런 쓰라린 고생의 축적은 어느새 도다의 모든 사업의 기초를 반석같이 훌륭히 만들었다. 도다는 어렵사리 야마모토 신이치를 제1선으로 내보내겠노라고 결심했다. 1953년의 비상은 신이치에게도 무한한 하늘을 향한 날개짓이었다. 바깥 날씨는 무척 추웠지만 장내는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찼다.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주조 남자부 제2부대장, 사키야마 여자부 제3부대장, 세키 청년부장이 청년부를 대표해 축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즈미다 선임이사도 청년부의 앞길을 축하하여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도다 조세이는 연설대에서 조금 떨어져서 뒷짐을 진 채 뜻밖의 엄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도다는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학회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2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내 생애 목표인 75만 세대 달성을 생각하면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광선유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 장례식을 치르지 말기 바랍니다. 1951년 5월 3일 회장 취임식 때 모든 회원의 마음에 충격을 준 그 말이 1년 반이 지난 이날 저녁 도다의 입에서 갑자기 다시 나왔다. 도다는 현재까지의 학회 간부 진용으로는 이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음을 알고 틀림없이 고심했으리라. 1년 반이라는 과거의 실태를 보더라도 그 목표는 그야말로 공상에 가까웠다. 홀로 고민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도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말을 이었다. 그는 이 취임식에서 신이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청년 부원들은 숨을 삼키며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있을 격렬한 투쟁에는 필시 대난도 닥쳐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때는 지부기와 부대기를 앞세우고 광선유포 달성을 향한 길을 용감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편성에 즈음하여 앞으로 내 흉중에 있는 대작전을 끊임없이 펼칠 것입니다. 언제라도 필요에 부응해 내 손발이 되어질 인재를 배출하기 바랍니다. 청년 부원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 손발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청년부 간부 중에서 이번에 지부장이 나왔지만 앞으로 전개될 전국 투쟁에는 이처럼 꼭 청년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떤 중대한 임무를 받더라도 유연히 맡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한층 신심에 면류하고 교학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학회도 대단히 바빠질 것입니다. 지금도 바쁜데 이 이상 바빠지면 견딜 수 없다는 식의 나약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좋다 하고 크게 날개짓하는 여러분이기를 나는 기대하고 신뢰하는 바입니다. 도다는 또 마지막에 다짐하듯 말했다. 전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석이 의발을 가진 것과 같이 법이 넓혀질 수 없습니다. 광선유포의 때라고 해도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 구시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일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도다의 기대와 신뢰는 그들의 마음을 오저에서부터 뒤흔들었다. 그들은 젊디 젊게 맑은 눈동자를 빛내며 중대한 사명을 느끼고 구도심을 불태웠다. 이날 저녁 사회를 맡은 모리카와 가즈마사는 감동 속에서 폐회사를 발표했다. 모든 청년부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도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심간에 새겨 선생님의 대업을 절대로 허망하게 하지 않겠노라고 여기서 서원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청년부는 중대한 사명을 자각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런 자각으로 광선유포의 최일선에 힘차게 뛰어나가 마음껏 활약하지 않겠습니까? 열렬한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어서서 도다의 뜻에 화답하듯 오장원의 노래에 맞춰 지휘했다. 생기발랄한 노랫소리는 각자의 결의를 표현하듯 흐트러짐 없이 한화된 리듬을 힘차게 새겨갔다. 도다는 또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노래의 마음에 오는 청년을 사랑한 지도자였다. 오장원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새로운 인사의 포진은 계속되었다. 10일 남자 청년 부원회에서는 각 부대의 간부실급 인사이동이 있었다. 18일에는 여자부 제5부대장을 지낸 모리카와 히데요가 수르미 지부 지부부인부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임에는 오시마 도미코가 임명되었다. 이외에 오사카 지부와 센다이 지부의 발전을 대비해 지부간사가 지부장 대우로 승격되고 나카노 지부에서는 청년부에서 지부간사나 지부부장이 된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인재군의 대두를 말해주는 인사였다. 총명한 인사는 조직을 윤택하게 하고 인재를 성장시킨다.
어리석은 인사는 조직을 파괴하고 인재를 죽이고 마는 법이다. 새해 벽두부터 계속된 이러한 새로운 인사는 모두 1953년의 비상을 대비한 포석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과감한 이 인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 영향은 마침내 이해, 선임이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1월 27일이 되자 도다를 중심으로 제1회 지구부장회가 열렸다. 도다는 지금까지 최고 간부들을 몸소 돌보며 훈도했는데 드디어 지도훈련의 대상을 지구부장으로 옮긴 것이다. 도다는 이 회합의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올해는 5만 세대 절복을 목표로 하여 일어설 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지구부장 여러분을 지부장급으로 성장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지구부장을 모이게 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지구는 93개였다. 이날 저녁 니시칸다의 본부는 지부장들도 참석해 활기를 더했다.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학회를 지탱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다. 앞으로의 지부장은 총지부장이라는 자각으로 몸도 마음도 훌륭한 관록을 쌓기 바랍니다. 리더로서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본부도 그런 방침으로 나아가고 사무적인 연락도 본부에서 직접 지구부장 앞으로 거침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부장 여러분은 대지구부장으로서 지부장 곁에서 마음껏 활동했으면 합니다. 지구부장 가운데는 반장이나 조장을 억누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힘있는 지구부장으로서 지구의 회원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부장도 적어도 조장까지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런 지구 사람들의 신심이나 생활 상태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장가학회의 지부장 자격이 없습니다. 올해는 간부의 인사쇄신을 계속 단행하겠습니다. 광선유포의 전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지라는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드디어 결연히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광선유포를 위해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도다의 기세는 지구부장들의 가슴에 깊이 전해졌다. 지구부장 몇 명이 결의를 발표했다. 누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원기발랄했다. 상승기류가 이미 각 지구에 흐르고 있음을 도다는 알았다. 그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이들 지구부장에 대한 앞으로의 훈육을 절실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학회 전통의 대화이다. 몇 사람이 손을 일제히 들어올리고 활발한 질문이 전개되었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있는 힘을 다해 본부를 가까이 하고 본부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다의 일념을 느낄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신심이나 절복, 그리고 인재훈련과 지도를 정확히 받은 사람은 모두 훌륭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드높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어본전님께 단단히 기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구 회원을 대할 때는 자비의 눈으로 보고 특히 신심에서는 의연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면 됩니다. 요컨대 상대와 동고하고 그 위에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심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학회 간부는 타인을 위해, 법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퇴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신심으로 일어서게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구부장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였다. 퇴전한 사람은 반드시 퇴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유라 해도 어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소한 이유가 많은 법입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퇴전한 이유와 동기를 말한다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불법상으로, 신심상으로 깊이 이해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퇴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 다시 신심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요컨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 강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아끼지 말고 상대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된 급소를 깊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질문이 차례차례 이어졌다.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를 상담하는 질문은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흡수력이 왕성한 곳은 성장도 빠르다. 이날 저녁 도다는 지구부장으로서 그들의 자각이 드디어 고양되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나란히 앉아있는 지부장들에게 어떤가? 지부장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듯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부장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재를 발굴하기 바랍니다. 지구부장급의 인재가 언제라도 최고 간부가 되어 지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말에는 학회가 어떻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늘어나는 세대수를 확고히 지탱하려면 그 수에 비례하는 이상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붕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의 학회는 45 정도의 지구부장으로도 반석같이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간부 여러분이 크게 성장해야 하고 또한 인재도 속속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책무입니다. 날마다 쫓기듯이 절복만 한다면 아무리 해도 조직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도다는 원대한 인재 육성의 구상을 지부장들에게 깨우쳐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지부 내에 인사 쇄신을 할 경우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편견에 빠지거나 독선이 됩니다. 반드시 본부와 상담하고 모두 함께 적정한 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부도 인재 본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부장 여러분은 1년 뒤 열리는 지구부장회에 다시 참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진하고 투쟁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부장은 누가 봐도 훌륭한 지구부장을 선발하기 바랍니다. 창가학회는 이때부터 지부 단위에서 지구 단위의 활동의 기축을 넓혀갔다. 도다의 지도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관념론이 아니었다. 지도가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어쨌든 지구부장들은 지금까지처럼 지부장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책임과 자각이 있을 때 그들은 한층 더 성장했다. 싫더라도 광선유포의 제1선으로 뛰어나갈 각오를 새로이 해야만 했다. 새로운 대도를 만들려면 다시 길을 파헤쳐야 한다. 1월 30일에 열린 간부회에서는 지구 단위의 절복 성과가 화려하게 발표되었다. 포교 세대수는 2600세대로 보고되었다. 지난해 1월에 불과 635세대와 비교하면 이미 4배 이상 강한 실력을 갖춘 셈이다. 본부와 지부의 인사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2월 17일부로 모리카와 고지 이사가 이즈미다 히로시를 대신해 재무부장에 임명되었다. 또 분쿄지부, 시키지부 지부 부임부장에 각각 새로운 사람이 발탁되었다. 그 외에 지구 간부의 인사는 고이와 지부를 비롯해 오사카, 센다이, 나카노, 시키로 이어졌다. 반간부에 이르러서는 각 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사가 발표되었다. 도다 주세이는 이런 약진의 태세를 전국적인 규모로 갖추기 위해 1월 31일 오사카로 갔다.
완전히 새로운 지부기를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오사카 지부는 반년 동안에 500세대의 신입 회원이 탄생했다. 오사카의 싸움터는 넓었다. 하지만 이 간사이도 이미 이륙태세에 들어가고 드디어 비상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다는 오사카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하지만 좌담회, 어서 강의, 개인 면접 등 분 단위의 지도를 진지하게 계속했다. 하루 이틀의 지도에 불과했지만 도다는 수십일 동안에 필적할 만큼의 온 힘을 다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오사카는 반드시 발전한다.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가? 도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는 지부의 회원들을 격려했다. 오사카에서 가난과 병을 추방하자.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오사카에 왔다. 함께 투쟁하지 않겠는가? 오사카 지부도 도쿄와 나란히 발전할 때가 반드시 온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값어치를 하는 곳이다. 단단히 신심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이틀째 저녁, 지부기 수여를 끝내고 도다는 방편품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실시했다. 처음으로 명쾌하고 심원한 강의를 들은 오사카 학회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심정이었다. 서민 속으로 처음 들어간 살아있는 불법 철학의 강의였다. 감동은 결의로 새겨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날 저녁, 도다 일행은 야간 열차를 타고 오사카를 뒤로했다. 환희한 지부의 회원들은 일행을 전송하겠노라며 플랫폼까지 쇄도했다. 발차 직전까지 도다를 둘러싸고 학회가를 계속 부르는 힘찬 광경이 이어졌다. 3월에 들어서자 도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또 하나의 지방 거점인 센다이로 갔다. 오사카보다 빨리 포석을 놓은 센다이 지부는 실질적인 성장 과정에 들어서 있었다. 도다는 센다이의 성장을 기뻐하고 3대 비법 품승사 강의를 통해 지용보살로서 자각을 강력히 호소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생명을 쥐어짜듯 진지하게 지도했다. 참석자는 불법의 심오함에 눈을 빛냈다. 도다는 쉴 틈 없이 지도하면서 막간을 이용해 센다이의 젊은 지구부장과 여자부 간부를 지낸 하마 미스코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이처럼 1953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분주함은 그야말로 비상하기 위한 분주함이었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다는 지부기를 수여하고자 규슈의 야메집으로 갔다. 후쿠오카현 야메군 후쿠시마초의 다야마 가족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 회장 시절부터 학회원이었다. 마키구치는 생전에 규슈에 자주 지도하러 갔는데 그때 이 가족이 회원의 중심이었다. 지난해 하계 지방지도 이래 이 가족을 중심으로 기타 규슈의 광선 유포의 포석이 시작되었다. 약 200세대까지 되어 있었다. 도다는 야메 지부기를 여성 지부장인 다야마 미스유에게 수여했다. 수여식이 끝나자 장례는 그대로 지도회로 바뀌었다. 지부기와 함께 오래된 야메 지부도 광선 유포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소생했다. 계속해서 도다는 야메에서 다시 오사카로 날아갔다. 아성을 더 굳게 구축하고 싶었으리라. 오사카에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의 혼신의 힘을 다해 지도했다. 활기 있고 드넓은 오사카의 거리에서는 곳곳에서 생기 넘치는 좌담회가 열렸다. 틈틈이 개인 면접을 겸한 지도도 활발히 했다. 첫 지부 간부에는 지부 창설 이래의 최대 결집이 되었다. 오사카는 눈부신 변모를 이룩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3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는데 도다는 2달 전에 약속한 대로 수량품을 강의하고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분주한 일정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큰 행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2월 15일에는 사이타마현 가와고에 회관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키지부 총회가 열렸다. 3월 1일에는 메구로의 히노대 학원 강당에서 제2회 쓰루미 지부 총회가 열렸는데
후쿠시마와 군마에서도 달려온 회원까지 포함해 약 1000명이 결집했다. 또 3월 15일에는 고이와, 혼고, 무코지마, 조토 이렇게 4개 지부로 이루어진 고토 총지부가 제2회 총회를 열었는데 도시마 공회당이 의기양양한 학회원으로 가득 메워졌다. 1년 전의 총회와 비교할 때 이 모든 회합에서 왕성한 절복 의욕과 조직 강화의 성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총회에서 도다는 원기왕성하게 강연했다. 친절하고 자상한 지도와 격려로 가득한 강연이었다. 그 강연을 들은 학회원들도 자기 한 몸을 던져 광선유포에 매진하게 노라는 결의를 보였다. 어쨌든 광선유포로 향하는 길에 사제부리의 결합이라는 발걸음은 서서히 깊어졌다. 과연 전국적으로 팽배한 절복 의욕은 눈부셨다. 2월 신입 회원은 3,555세대, 3월은 3,521세대로 이미 확실하게 매월 3,000세대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도다 조세이의 1953년 구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3월 본부 간부회에서 도다는 교육회관을 가득 메운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면 참으로 반갑습니다. 친아들, 친딸처럼 생각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착실히 신심에 힘쓰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법의 중생은 탐진치의 삼독이 강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욕심 많고 화를 잘 내는 등 머리가 나쁜 모양입니다. 도다가 이렇게 말하자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도다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은 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항상 절복에 대해 말하지만 절복을 하는 것은 모두가 공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복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민중을 위한 또 평화를 위한 투사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니치렌 대성인만큼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신앙의 세계는 긴 안목으로 긴 세월에 걸쳐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의 절복투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다는 지용보살의 지도자로서 나란히 앉아있는 수백 명의 지용보살에게 경의를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륙한 창가학회는 1월, 2월, 3월에 이미 확실히 비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절복 활동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창가학회의 사회적 진출의 기세가 싹트기 시작할 때 국내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났다. 1953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명성이 드높던 이 용장은 트루먼의 봉쇄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전쟁의 조기 종결과 적자 재정의 재정비를 공약했다. 한 해 전인 1952년 11월 4일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는 12월에 한국전쟁의 전선을 방문하고 휴전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포로 교환 조건 등을 둘러싸고 교섭이 암초에 걸려 회담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소련에서도 정상이 교체되자 다시 휴전 교섭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3월 5일 스탈린 총리가 죽고 말렌코프가 총리에 취임했다. 말렌코프는 서로 다른 체제 간의 평화 공전을 내걸고 한국전쟁의 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3월 28일에는 클라크 미 사령관이 제안한 부상 포로 교환에 북한 측이 응해 무기한 중단된 휴전 회담이 반년 만인 4월 26일에 다시 열렸다. 미 소의 지도자 교체가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다. 양대 진영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며 억지력으로 삼는 공포의 균형 속에서도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긴장 완화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 내에서는 제4차 요시다 내각이 불안정한 정국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인 1953년 2월 28일 요시다 총리의 뜻하지 않은 실업 문제로 정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 정세는 지금 낙관 상태에 있다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파 사회당의 니시무라 H가 그 근거를 추궁했다. 요시다가 미국과 영국의 정상이 그렇게 말하므로 나도 그렇게 믿었다 라고 답하자 니시무라는 외국 정상의 말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 대신으로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듣고 싶다고 통렬한 야유와 함께 추궁했다. 이때 요시다가 약간 화를 내며 일본의 총리 대신으로서 답변했다고 말하자 니시무라는 총리는 흥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다지 흥분할 필요 없지 않은가 라고 대응했다. 이 발언에 발끈한 요시다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무의식 중에 말했다. 무례한 말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니시무라와 요시다의 설전이 시작되었다. 무엇이 무례한가? 무례이지 않은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무례한가? 당신이 하는 말이 무례하다.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 영국 처칠의 말을 번역해서 인용하지 말고 일본의 총리 대신으로서 답변하라는 것이 무엇이 무례한가?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인가? 자네는? 흥분한 요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보 자식이라고 중얼거렸다. 이 한마디가 마이크로 들어가고 말았다. 뭐가 바보 자식인가? 바보 자식이라니 뭐하는 짓인가? 이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바보 자식이라니 무슨 짓인가? 취소하시오. 니시무라의 강력한 항의에 네로라 하는 요시다도 정신을 차리고 실언을 취소했다. 니시무라도 추궁을 삼가고 다시 질문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 수습된 듯 보였지만 그때까지 쌓여있던 여야의 대립과 여당 내 내분이 격돌하는 불씨가 되어 확대되었다. 그 직후인 3월 2일에는 우파 사회당이 요시다의 실언에 대해 징벌 동의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당인 자유당의 하토야마파 37명과 히로카와파 30명이 일부러 불참했다. 그 결과 표결은 찬성 191, 반대 162로 총리 대신에 대한 징벌 동의가 가결되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요시다는 대항수단으로서 히로카와 고젠 농상 등 3명을 곧바로 파면하여 하토야마파와의 대결 자세를 강화했다. 의회 운영은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요시다가 더욱 몰아붙이려는 듯 3월 14일에는 개진당, 우파 사회당, 좌파 사회당의 야3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날 아침에 하토야마파 22명이 자유당을 탈당했다. 그 때문에 불신임안은 229대 218로 성립하게 되었다. 이에 요시다는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했다. 발족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제4차 요시다 내각은 벽에 부딪혀 이른바 바보자식 해산이 되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제26회 총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연도가 바뀌는 시기였지만 예산안도 법안도 어이없이 희생되고 말았다. 도다 조세이는 그런 국내외의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도 그런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는 것처럼 오직 자신의 대도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